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서 1차로 스피드 댓글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서울 반도체인데요. 매수가가 28,000원에 비중은 15%라고 하십니다. 오래됐는데 어떻게 나올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28,000원 가격이면 상당히 높은 가격이에요. 네. 그리고 거의 뭐 2018년도나 2017년도 수준이기 때문에 3년 정도나 지금 계속 고생을 하고 계신데, 사실 이런 분들은 좀 빨리 연락을 주셨어야 돼요. 왜냐면 비중도 15%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3월이라든지 4월달 주가가 과도하게 좀 빠져 있을 때 이 시점에 추가 매수를 해서 빠져나와야 사실상 우리가 좀 잘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근데 좀 그때는 계속 기다리시다가 이제 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 사실 여기서 추가 매수도 하기는 좀 애매한 가격대예요. 저는 이 기업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중요한 시기,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지금은 뭐 보유하고 있는 물량 안에서만 좀 끌고 가시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기업은 목표 주가는 23,000원 정도까지는 끌고 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23,000원 정도 올라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문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보유하고 있는 물량만 23,000원까지 보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23,000원대까지 다시 올라오게 되면 상담 다시 한 번 더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DNC 미디어입니다. DNC 미디어는 36,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5%이신데 손절할까요? 추가 매수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35,000원에 지금 매수를 하셨고 지금 주가가 현재 32,750원이거든요. 제가 볼 때 이 기업도 지금 보면 주가가 이제 그동안 3월 달부터 쉬지 않고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 기업 역시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언택트 관련주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주가가 또 반응을 했고 지금은 이제 올라가고 나서 시세가 지금 하락으로 바뀌고 있는 자리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할 때 이렇게 이제 주가를 최근의 고점을 생각해서 이 정도 떨어졌으면 싸다 라고 생각하고 매수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주가를 비교할 때는 이 과거 올라오기 전에 주가하고 비교를 하셔야 돼요. 지금 최근에 올라오기 전 주가, 즉 예를 들어서 2월달, 3월달의 주가도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세요. 주가가 비쌉니까? 쌉니까? 비싸죠, 그죠? 결국은 테마로 올라온 종목은 빠질 수밖에 없어요. DNC 미디어는 지금 전략을 잘 세워서 좀 빠르게 빠져나오는 전략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이 기업은 어제 이제 하락하다 멈춘 자리가 32,050원 정도인데 32,000원 정도만 손절가 잡아두시고 그 다음에 목표 주가는 35,000원 정도까지 보시고 빠르게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자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32,050원 제시해드렸고요. 목표가는 35,0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녹십자셀입니다. 녹십자셀은 49,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이신데 이분도 보유할까요? 손절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49,000원 역시 상당히 또 높은 가격이에요. 네. 최근에 주가가 이제 슈팅이 나왔을 때 지금 올라갔다가 그 당시에 매수했고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은데 녹십자셀 같은 경우에는 앞에 내용하고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보면 녹십자셀 주가는 좀 많이 올라갔다 고점에서 샀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기업을 길게 보면 이 기업의 주가가 사실상 그렇게 높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기업은 제가 볼 때는 뭐 실적적인 부분이라든지 또는 대선 이후에 주가가 또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가져가시는 게 맞고 지금 근데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20% 정도신데요. 이 기업이 만약에 추가적으로 좀 하락이 나온다면, 즉 최근에 저점 자리가 37,000원 정도인데요. 37,000원 밑으로 만약에 깨지게 된다. 그러면 10% 정도라도 추가 매수가 가능해요. 그렇게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셔도 괜찮습니다. 주가는 어쨌든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밑으로 빠지지 않고 그냥 올라온다면 그냥 5만원까지 끌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녹십자셀은 5만원 목표 주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보유해 보시고요. 목표 주가는 5만원 제시해 드렸고 37,000원이 무너지면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부분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현대미포조선입니다. 매수가는 41,800원에 비중은 15%이신데 떨어질 때 추가 매수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41,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41,800원 최근에 주가가
이때가 41,400원까지였군요.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 초 아니면 지난해 매수하신 것 같은데 매수 종목 자체가 잘못됐어요. 조선 관련주들은 사실상 제가 올해도 주가가 올라올 때도 올라온 걸 이용해서 팔아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이게 경기가 회복된다고 해서 바로 이런 기업들이 올라오지 않아요. 경기가 회복돼도 한참 나중에 올라오는 기업들이 바로 조선주거든요. 근데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08년도 금융위기부터 해서 계속 뭐 별다른 좋은 성과들을 계속 못 올리고 있고 2011년도 이제 유럽 금융위기 이후부터 해서 저는 조선주에 대한 어떤 인식 자체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주가, 과거의 어떤 전성기 때의 주가하고 비교해서 보시면 안 돼요. 현대인포조선은요, 추가 매수에도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추가 매수를 할 바에는 다른 기업을 사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좀 끌고 가시다가 이 보유 물량만 가지고 가세요. 제가 볼 때 4만 원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정리하는 게 맞겠다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4만 원까지 올라오면 매도하시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SK입니다. SK는 24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이신데 이분은 추가 매수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SK를 24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네. 그리고 10% 정도 매수 비중이세요. 지금 유튜브로 질문 주시는 분들 보면 네. 이 방송 잘 안 보시나요? 지금 SK도 마찬가지예요. SK 바이오팜 이슈 때문에 주가가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볼 때 6월달, 7월달인 것 같아요. 꾸준하게 이 종목은 보유하고 있는 분들을 팔아야 된다. 절대 매수하면 안 된다. 떨어졌다고 해서 매수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던 그런 기업입니다. 왜냐면 사실 SK 바이오팜 효과 때문에 주가가 올라오는 게 뻔히 보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주가가 좀 흘러내리고 있는데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하락이 끝나진 않았다고 봐요. 지금 SK 그룹 자체가 결국 경기에 좀 민감한 사업 구조이기도 하고 그룹 자체가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에서 빠르게 회복되긴 사실상 힘들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거래도 상당히 거의 뭐 죽어 있는 거래잖아요, 그죠? 지금 거래가 5월달, 6월달, 7월달에 거래가 들어왔다가 이제 지금 거래가 거의 뭐 없습니다. 예, 새롭게 시장에서 관심이 필요한 시기고요. 아직 시장에서 관심이 없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0% 정도 비중이시면 나중에 추가 매수 자리를 본다. 저는 18만 원 정도 내지는 18만 원 아래로 내려온다면 그때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길게 보는 관점에서 보면 이 기업은 30만 원까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시점이 나오면 추가 매수 10% 정도 하시고요. 아니면 그냥 30만 원까지 좀 긴 시간이지만 끌고 가보자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유튜브 댓글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펩트론인데요. 펩트론은 18,6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이 종목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펩트론이 최근에 대규모 유상증자 소식 때문에 주가가 거의 급락이 나왔거든요. 네. 18,600원 가격이면 지금 이 가격도 사실 매수를 왜 하셨는지가 좀 의문이에요. 왜냐면 주가가 이미 시세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시기에 지금 매수를 하신 거고요. 펩트론은 지금 실적을 보세요. 영업이익, 순이익 잡히는 게 있나요? 계속 적자거든요. 이런 기업은 사실상 매수를 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매수를 하신 거예요. 돈이 없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 이 기업은 사실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반등이 좀 나오면 16,000원 부근이라도 반등 나왔을 때 정리를 하자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16,000원대까지라도 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 자리에서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앞타바이오입니다. 앞타바이오는 31,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5%이신데 올랐을 때 못 팔았어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올랐던 걸 보셨다는 건데 네. 올라갔을 때 수익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항상 이제 기회라는 건 자주 오진 않아요. 매수하고 나서 수익이 정말 이제 나왔을 때 그때 조금만 더 욕심을 부리면 결국 그때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주식은 그래서 결정을 내릴 때는 확실하게 빠르게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앞타바이오는 아직은 지금 매도 시점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바로 반등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이 기업은 28,000원 정도를 일단 손절가로 잡아 두셔야 되고요. 이제는 수익에서 팔 수 있었는데 손절가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정을 빨리 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 기업은 그리고 31,000원에 매수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32,000원 정도까지 한번 반등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32,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3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8,0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현대리바트입니다. 현대리바트는 17,3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0%이신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17,3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네. 이 기업을 매수한 이유는 사실 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현대리바트가 이제 가구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정부에서 지원금 때문에 인테리어 또는 가구 업체들의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났잖아요. 이미 정부 지원금은 다 쓴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이 현대리바트 주가는 시세가 다 나올 만큼 나온 거예요. 그럼 매수를 떨어질 때는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현대리바트 다행스러운 건 어쨌든 17,300원 가격 자체가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오면 아마 빠져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300원 올라왔을 때 매수가에서 정리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호재는 주가에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매수가까지 반등이 나오게 되면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테스입니다. 테스는 25,42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5%이신데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25,420원. 네. 최근에 테스형이 또 인기가 있다고 해요. 그쵸. 네, 그래서 이 기업 그래서 매수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테스는 지금은 매수해서 보유하고 계신 가격보다는 좀 떨어져 있지만 좋아요. 괜찮습니다. 지금 반도체 쪽에서 수출도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테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낸드 플래시 쪽에서 최근에 하이닉스 쪽에서 지금 낸드 플래시 사업에 대한 인수 소식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테스는 실질적인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기업은 보유하시면서 26,000원 이상까지 끌고 가는 전략도 괜찮아 보이고요. 만약에 26,000원 이상 올라왔다 그러면 28,000원까지 목표 주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종 목표가는 28,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에이스테크입니다. 에이스테크는 24,2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0%이신데 계속 떨어져서 걱정입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자, 에이스테크 지금 24,2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왜 자꾸 이렇게 매수하시는지 너무 안타까워요. 왜 그런 걸까요? 지금 시청자분께서 전화 통화를 했다면 네.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 결국은 이제 5G 관련주로 매수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항상 이제 많이 올라가잖아요. 올라갈 때는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요. 저걸 그냥 지금 사야 되겠다는 그런 용기가 나지 않죠.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결국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그때 이제 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시세가 끝났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이때 시세가 끝난 줄 모르고 싸다고 생각을 해요. 이 밑에 있을 때 올라올 때 이때가 더 싸지 않았을까요? 에이스테크는 이제 빠지는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대응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시기고요. 손절가 잡아드릴게요. 이 기업은 손절가가 21,400원입니다. 그리고 올라올 때는 25,000원 정도까지만 보시면 돼요. 25,000원 오지 못하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잡아드린 거고요. 그래서 제시해드린 가격대 전략대로 잘 이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SNS텍인데요. 매수가는 41,500원에 비중이 25%이신데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41,500원에 25%. 자, 역시 똑같아요. 네. 올라갔다 떨어질 때 똑같이 매수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매수 자체가 시점이 안 좋아요. 이 기업 역시도 손절가는 어제 저점입니다. 32,400원 손절가 잡으시면 되고요. 올라올 때 가격으로 본다면 41,500원 좀 비싸요. 제가 볼 때는 4만원 정도까지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4만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4만원까지 반등이 나오게 되면 매도하시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담은 SNS텍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 내일 다시 한 번 더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꼼꼼한 상담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